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마케팅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변명 않겠다,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며 세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굳은 표정에 짙은 남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불거진 지 8일 만입니다. 정 회장은 약 4분 동안 준비한 사과문을 읽으며 세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앞서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 정 회장 명의로 서면 사과문을 냈지만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직접 등판한 겁니다. 정 회장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라면서 스타벅스 현장 직원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타벅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등 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은 뒤 질문을 받지 않고 행사장을 떠났고 사내 자체 진상조사 결과는 임원진들이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이 대국민 사과 직후 신세계그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일 텐데요. 신세계 측은 관련 직원들이 5.18은 생각도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자체 조사만으론 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일주일간 탱크데이 이벤트에 관여한 실무진 5명을 포함해 임직원 15명을 조사했습니다. 일단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건 총 5명으로 구성된 커머스팀. 해당 직원들은 고의성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가방의 속과 라임을 맞추는 데 급급했다. AI에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 이슈화 이후 다시 보니 그제야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인지했다며 그 고의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커머스팀 5명 중 탱크데이 명칭을 제안한 직원을 포함한 3명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는 일주일 동안만 대화 내용이 보관돼 탱크데이 기획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신세계그룹 설명입니다. 나머지 3명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유로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8일 논란이 불거진 뒤 왜 논란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직원들의 대화방 대화 내용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신세계그룹은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한 고의성 여부는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 그 누구라도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들의 고의성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케팅이 나오기까지 왜 한 번도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아한데요. 신세계그룹은 결제 과정에서 일부 보고 라인은 첨부 파일조차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정용진 회장 기획설엔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의 과거 발언과 이번 탱크데이 이벤트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회장님의 과거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스타벅스의 이런 마케팅 관련된 부적절한 프로모션과는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과거 정 회장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SNS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연결해
정치권에서 기획설이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겁니다. 정 회장의 책임지겠다는 발언도 이번 논란과 연관성이 있다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룹 회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미고요. 신세계그룹은 탱크데이 이벤트 결제 라인은 총 4단계라고 공개하며 내부 검증 시스템의 결함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마케팅은 팀장과 담당 임원, 본부장, 손정현 전 대표이사 결제까지 거쳤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벤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결제했고 법무팀의 검증 프로세스도 이번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케팅 행사 합의자 7명 중 일부는 해당 마케팅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의 첨부 파일조차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신세계그룹은 관련자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며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본부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불거진 스타벅스 보이콧 움직임이 이용객들을 향한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이용객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리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타벅스 오늘자 근황이라며 올라온 사진입니다. 유모차를 세워둔 남녀가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인데 사진 밑엔 손님이 가득한 상황을 조롱하는 글이 적혔습니다. 다른 SNS에는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 스타벅스 매장 이용객들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많다, 불매운동을 한다더니 꽉 찼다는 글도 적어놓습니다. 몇몇 사진은 어린이를 포함한 스타벅스 이용객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비난글을 적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도 언제 이런 사진에 찍혀 SNS에 공개될지 모른다며 불안해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얼굴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예전만큼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SNS에 모든 게 퍼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누리꾼들은 스벅 순찰 중 학교 앞 스타벅스를 체크한다며 사실상 온라인 자경단처럼 이용자를 감시하는 듯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불매로 시작된 스타벅스 보이콧 움직임이 무차별적인 이용자 낙인 찍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정용진 회장 사과 이후 진정성 있다고 평가했던 민주당은 지지층 반발에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식적인 사과라며 시간이 갈수록 비판 강도는 더 세지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으로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정용진 신세계회장 사과 직후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정용진 회장님의 사과를 한 것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5.18 관련 시민단체들이 면피용 사과쇼라고 비판하고 지지자 사이에서도 왜 면죄부를 주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4시간여 만에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당과 사전에 논의된 바는 없고요. 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표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극우적 언행을 볼 때 가식적 사과 아닌가라며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말은 거짓이다. 국가폭력을 어떻게 생각 차이로 퉁치려 하냐는 등 특히 민주당 호남 의원들의 정 회장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또다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커피 한 잔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스타벅스를 건네준 시민에게 엄지를 들어보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고개를 숙여야 진정성 있다고 인정해 주냐며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경제산업부 윤수미 기자 나왔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나와서 그리고 임원들이 나와서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자, 의문들이 좀 풀린지 한번 볼게요. 의혹들이 꽤 많았거든요. 일단 탱크라는
용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럼? 네, 신세계그룹은 이렇게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명 팩트시트도 따로 냈습니다. 온라인상에 번졌던 각종 의혹 조목조목 다 팩트체크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왜 하필 5.18 개헌군을 연상케 하는 이 탱크라는 표현을 썼냐는 의혹에 해외 제조사가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탱크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이름이라는 거고요. 텀블러 용량인 503ml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임 번호를 연상시킨다는 의혹도 17온스를 환산한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호주와 일본도 503ml라고 표기하고 있다고요. 또 있었죠. 미니탱크 텀블러 출시일이 세월호 참사 추모일인 4월 16일이라고요. 이건 이 행사 업체가 결정한 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행사 텀블러 색상이 6종이라 육사 출신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징한다는 의혹도 있었죠. 신세계 측 행사 텀블러 색상은 7종류라고 사실과 다르다 밝혔습니다. 자, 일단 가장 핵심은 이 탱크데이 이벤트가 뭔가 고의성 있느냐 여부인데 일단 없다고 결론 낸 겁니까? 네, 아닙니다. 일부러 한 거냐 실수냐 이 두 가지 중 하나일 텐데요. 당시 이게 실수일 수가 있냐 이 포인트가 바로 이 책상의 탁이란 부분이었죠. 직원들은 라임을 맞추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의 리듬을 맞추려고 했다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텀블러 문구로 가방에 쏙이란 광고 문구를 먼저 정해놨고요. 여기에 리듬이 맞는 다른 문구로 책상에 탁, 한 손에 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AI를 사용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건 경찰 수사에서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탱크데이를 기획한 커머스팀 5명 중에 3명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거든요. 사내 메신저도 복원이 안 됐고요. 기획 초기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그 내용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좀 더 밝혀질 대목은 있어 보인다는 거고 오늘 정윤재 회장이 이제 사과문 내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어떤 책임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오늘 제일 먼저 이 행동으로 옮긴 건 이 스타벅스 선불카드 조건 없이 환불해주겠다고 밝힌 겁니다. 원래는 60% 이상 써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이 2주간 조건 없이 환불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를 실행에 옮긴 거고요. 그 외엔 이 사퇴, 사과 방문, 재발 방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신세계 측 사퇴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적절한 시점에 직접 광주를 찾아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내 검증 시스템도 만들고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만든다고 합니다. 고의성 여부를 밝힐 경찰 조사에도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윤수미 기자였습니다.